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캐츠님께서 제보해주신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형님들과 낚시를 갔다가 집에 오면서 겪은 일입니다. 하루는 아는 형님들과 일을 마치고 낚시를 가기로 했어요. 제가 평소에 8시쯤 일을 마치기 때문에 그 약속 장소까지 가면 한 9시 반에서 10시쯤 도착을 합니다. 그날도 그 시간에 맞춰서 형님들과 고기를 잡다가 한 새벽 2시쯤에 저는 집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운전을 해서 집에 오는데 집에 가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되게 큰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도로예요. 근데 이 산업도로를 타고 가면 집까지 가는 시간이 30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참고로 이 산업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모 절이 하나 나오고 이 절 바로 옆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터 자리였거든요. 제가 밤에는 원래 그 길을 잘 안 다니는데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고 막 피곤도 몰려와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헌데 원래 그 지역이 1년 중에 한 번만 안개가 껴도 와 많이 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원래 안개가 안 끼는 지역인데 그날따라서 너무 자욱하게 안개가 껴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에 절 바로 앞에 60km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보도블럭 쪽으로 어떤 여자가 안개를 뚫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밤중에 왜 안개 속을 저렇게 혼자 거닐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막 단속 카메라를 지나서 이제 속도를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그 화장터 자리 옆에서 어떤 사람이 제 차로 뛰어들어서 그만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망했다. 어떡하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저는 화들짝 놀라 저도 모르게 막 욕을 하고 있었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와중에 서둘러 차 밖으로 뛰어나가서 도로랑 차 밑에까지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 분명히 사람 쳤거든요. 아무리 주변을 뒤져봐도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씻고 자기 전에 생각이 나서 블랙박스를 한번 뒤져보게 되었어요. 헌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뭔가를 보고 차를 세운 건 확실한데 정작 블랙박스에는 아무것도 없고 저 혼자 욕하는 소리만 녹음이 된 거예요. 게다가 아까 전에 봤던 그 길을 걸어가던 여자 있죠? 그 여자조차도 블랙박스에는 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자리였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정말 많이 나는데 대체로 사망사고가 잦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거기서 사고 나서 살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하루는 다른 일로 정말 답답한 일이 있어서 무당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 무당이 했던 이야기가 오빠야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절대 가지 마래. 한 군데라도 가면 오빠야 크게 다친대. 이렇게 몇 군데를 찝어주는데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는데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찝는 거예요. 거기가
확실히 터가 안 좋긴 한가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도 사고지만 예전에 그곳을 걸어서 지나던 사람이 불과 1.5m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뚝아래로 떨어져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낮아서 죽은 것도 참 희한한데 거기가 워낙 낮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보일 법도 한데 죽은 지 3일 만에 발견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다음 날이 쉬는 날이라 낚시를 가려고 약속을 잡아놓았습니다. 주말에 근무가 없어서 일을 마치고 친한 형과 단 둘이 포항에 보트를 타고 낚시를 가기로 했었습니다. 집에서 새벽 3시 반쯤 나가면 5시쯤이면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일찍 자야 새벽에 낚시를 나가니까 그날 저는 집에 들어와서 아주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던 중 가위 눌림 비슷한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자고 있던 중에 어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조금 이따 낚시 갈 거지? 갈 거잖아. 너무 선명한 이 말소리에 딱 눈을 떴는데 제 눈앞엔 아무것도 없는데 제 귓가에서 계속 그 말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낚시 가지마. 오늘은 절대 가지마. 그런데 꿈이 이렇다고 해서 선약을 꿈 때문에 취소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 3시 반에 저는 차를 타고 포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포항에 가던 중에 한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터널을 지나면서부터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주행을 하다가 도착지까지 한 2km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잠깐 편의점에 들렸다 가려고 차를 편의점 쪽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졸음운전도 아니고 굉장히 맨정신이었는데 자다가 들었던 목소리가 제 귓가에 갑자기 또 들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니까. 왜 갔어? 뭐 잘 때야 잠결이라 그렇다 치는데 완전히 맨정신에 차에도 분명히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막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랬지만 일단 진정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밝은 편의점에 들려서 커피랑 샌드위치를 사서 나와서 다시 약속 장소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로드킬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지라 내려서 그 강아지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막 24시간 동물병원 이곳저곳 전화해봤는데 결국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강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일단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낚시를 갔다 오면서 제대로 잘 묻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강아지를 갓길에 있는 한 수풀에 잘 뉘어놓았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같이 낚시를 가기로 했던 그 형님과 만났는데요. 그 형님이 다짜고짜 제 얼굴을 보더니 야, 너 왜 이렇게 동공이 풀려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방금 전까지 오다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었죠. 네 지금 꼬라지 보니까 낚시할 상태가 아닌데? 오늘 낚시할 수 있겠나? 저는 이미 멀리까지 왔고 또 지난 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트에 짐을 실으면서 출발 준비를 하는데 보트에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잘 타던 그 보트가요. 결국 여기저기 점검을 하다가 도저히 고장 원인을 못 찾겠어서 그 낚시 약속은 파토가 났습니다. 그리곤 집에 가는 길에 아까 로드킬 했던 그 강아지 생각이 나서
그 풀숲 자리로 갔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강아지를 거기 놔뒀으면 적어도 풀이라도 눌려있고 혈흔 같은 거라도 묻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데 자다가 또 한 번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힘들게 해? 절대 낚시 가지 마. 이날 이후에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았고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무당을 한번 찾아가서 저한테 수호령 같은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또 그런 건 전혀 없다대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4일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요. 제가 낚시를 하려고 갔던 그 바닷가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날 만약 끝까지 보트를 타고 낚시를 나갔다면 아마 이 사연도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